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예고 드렸다시피 정의의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미리 받았고 또 그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하는 방송을 하고자 이렇게 방송을 켰고요. 방송하기 앞서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는 사실 공연은 관객분들의, 저희는 항상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받아들이는 거는 관객분들의 몫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작품 초반이기도 하고 제가 뭐 이건 이런 겁니다, 저건 저런 겁니다 하는 것이 사실 관객분들의 더 좋은 상상을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막는 것 같아서 사실 고민이 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 기간이 너무 짧기도 하고 이 작품을 그래도 제가 저도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을 조금 나누고자 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들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관객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답변을 해볼 거고요. 또 질문을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들을 보면서 저도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생각하면서 사실 저도 정리가 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저도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도 있고요.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알벨 카미나 정의의 사람들의 이외에 어떤 시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리고 까뮤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또 자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질문들을 크게 좀 나눈 게 작품 질문에 대한 것과 인물에 대한, 야네크에 대한 질문을 좀 나눴어요. 사실 제가 더 잘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제 야네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들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야네크에 대한 내용이 더 많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보다도 더 이 공연을 더 이해하기 위해 편지에서 이 희곡을 샀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영상들도 찾아보고 계신다는 분들도 계셔서 저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잘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질문들을 잘 답변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저도 여러분들이 놀릴 수 있겠지만 타코야키를 시켰습니다. 밥을 못 먹어서요. 먹으면서 재밌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드시면서 보세요. 먼저 작품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인물들이 퇴장할 때 의자를 엎는 이유가 무엇이냐. 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어쨌든 연출님의 아이디어였고 연출님의 선이었는데요. 저희가 이해하고 연기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 조직은 비밀리에 이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거죠. 저희를 위협하는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나갈 때라든지 지하실을 내려갈 때라든지 저의 흔적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연극적인 어떤 표현으로 의자를 엎고 나가는 거죠. 나의 흔적을 모두 없앤다. 왜냐면 들이닥쳤을 때 그 흔적들로 인해 내 동지들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작품 안에서 의자는 되게 메타포적인 요소로 쓰이고 있는데 뭐 그거는 각자 관객분들마다 생각하시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자들이 뒤에 쌓여 있는데 그것들은 뭐 스테파니 그 의자들 짚으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의자는 그동안 혁명을 하기 위해 희생된 모든 사람들의 의자들이었을 거예요. 의자들이 하나도 없었겠죠, 처음엔. 그러다 하나 둘씩 쌓이고 그 의자들이 벽이 될 만큼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거죠. 그래서 야네크가 폭탄을 던지러 가기 전에 제 자리에다가 의자를 엎는 것이 아니라 그 쌓여진 의자 더미 쪽으로 의자를 갖다 놓죠. 죽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크게 보면 의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정의의 사람들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무엇이냐? 전 정의의 사람들은 나오는 대사들을 보면서 연습 때 보고 뭐 외우고 하면서 야, 참 정말 어떻게 이런 대사를 썼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야네크 대사 중에 가장 좋아하는 대사는 예전 라방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랑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한 채 오직 고통밖에 약속할 것이 없는 두 사람이 고통 속에서 사랑하는 걸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라는 대사. 그리고 교수대 같은 밧줄만이 그 두 사람을 마침내 하나로 만들어준 걸 당신은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라는 대사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를 정말 좋아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너무나도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약속할 것이 고통밖에 없다는 말이 참 어떻게 그런 대사를 썼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탄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대사 중에는 도라 대사를 참 좋아합니다. 좀 정확한 대사를 뉘앙스만 말고 이게 대본을 볼게요. 5장에 나온 대사들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5장에 나온 대사는 정말 좋은 게 많은데 특히 어딨지? 사랑 발걸음을 멈추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두 팔 벌려 마음 가는 대로 껴안고 싶지만 그때마다 더러운 부리가 끈끈이처럼 몸에 달라붙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사실은
정의보다도 사랑을 더 원하는데 멈출 수가 없어. 우리가 타고난 것보다 더욱더 위대해져야만 하니까. 나아가야 해. 전진, 앞으로, 돌아, 앞으로, 야네크. 이 대사를 정말 좋아해요. 정말 어떻게 이런 대사를 쓸까요? 저는 하연 누나 연기를 보면서 항상 감탄하지만 이 대사를 뱉는 도라의 마음은 어떨지 항상 마음이 아려옵니다. 지금도. 저는 그래서 이 대사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대사 말고도 너무너무 좋은 대사들 많죠.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정의의 사람들 속에 어떤 인물과 저라는 사람이 닮아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차마 어떤 인물과 닮았다고 말할 수조차 없을 만큼 어떻게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부아노프가 탔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부아노프가 우리 모두를 대변해주는 역할같이 느껴지고요. 근데 누가 어떤 사람이 폭탄을 던질 수 있게 태어났겠어요. 버티고 나아간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아노프의 선택이 너무 마음 아프게 느껴지고 그것이 비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누가 부아노프를 비겁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부아노프도 대단한 인물이지만 저한테는 그나마 닮은 사람을 찾으라면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는 부아노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타코야키 먹을게. 먹으면서 할게요. 맛있군요. 일단 전체적인 작품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근데 뭐 인물 질문에서도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작품에 나오는 정의, 혁명, 사랑, 고통 중에 무엇이 가장 저에게 마음이 가는지. 이 작품은 많은 키워드들이 있지만 이 아네크는 그 모든 키워드들을 사랑으로 엮고 있어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자 했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보편적인 언어고 너무 쓰기 편한 말이지만 이 말이 저 정말 이렇게 어려운 말인지 잘 몰랐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이 뭘까? 야네크는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에게도 아직 숙제로 남아있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아직도 고민하고 있고요. 제일 마음이 가는 키워드를 물어보신다면 사랑인 것 같습니다. 타코야키 몇 알이냐고요? 7개예요. 매운 거 반, 그냥 반. 14알이네요. 아닌가? 10개네요. 10개. 그렇습니다. 이제 제 인물에 대한 그리고 또 작품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 제가 장별로, 그러니까 시간 순서별로 조금 배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좀 따라가기 쉽게 했습니다. 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질문하실 그거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다면 또 남겨주세요.
너무 저만 이렇게 떠드는 것 같아서. 처음에 1장의 내용입니다. 야네크는 도라의 죽음이 어떻기를 바라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 대사, 아마 그 대사 때문에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야네크가 이제 나 사실은 총독 옆에서 죽고 싶은 거야. 내 피를 다 흘려버리거나 폭발하는 화염 속에 단번에 타버려 내 뒤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 그래, 이념에 도달하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어. 내 죽음은 그래야 해. 라는 말을 하고, 그럼 도라가 내 죽음도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야네크가 살짝 그 답변을 회피하잖아요. 그래야겠지 라는 말을 회피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야네크는 도라의 죽음이 어떻기를 바랬길래 저 말을 회피해야 할까. 저와 도라 사이에 정이라는 것이 사랑으로 만들게 해준 고리 역할을 했겠죠, 분명히. 근데 도라의 죽음이 우리의 사상이라면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나와 같은 죽음을 하길 당연히 바라야겠죠. 하지만 야네크도 사람이잖아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인류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수단으로 내놓은 건데, 그러면 전 그 나라에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도라도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될 거고. 근데 야네크는 그 순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도라는 그런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없지만, 그 세상에 나는 없지만 그냥 도라는 살았으면 좋겠다, 그 세상에서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너는 살아, 난 우리의 혁명이 나의 결정으로 인해 끝났으면 좋겠어 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도라에게. 도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란 걸 아는데요. 그래서 그 말을 회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쵸,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더 야네크라고 두렵지 않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두려울 거예요. 근데 일장에서 그 두려운 마음을 도라에게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제가 제 죽음이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죠. 야네크는 도라에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나아가는 것 뿐이니까. 슬프네요, 그 생각을 하니까. 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은 야네크가 다른 멤버들과 다르게 신호를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른 이제 동지들은 이렇게 이 사인이고 이렇게 바꾸잖아요. 야네크의 방식인 거죠. 스테판의 대화에서도 드러나지만 야네크는 어떻게든 이 삶을 즐기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인생을 너무 사랑해. 난 인생을 사랑하는데 내 인생을 사랑하지 못하게 저들이 만들었어. 그래서 난 내가 사랑하는 인생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어떤 방식인 거죠. 장난인 거죠, 장난.
장난치는 거예요, 신호로. 죽어야 되는 사람이 나 어떡해? 나 죽어야 돼. 막 이런 것보다 신호도 바꾸고 뭐 하고 나 괜찮아. 우리 나아가는 것 뿐인데 라고 얘기해야 이 동지들이 슬퍼하지 않을 거를 조금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네큰 더 장난을 치는 거겠죠. 자기의 방식대로 자유로운 영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쩌면 소소한 재미를 위해서였을지도 몰라요. 한 번이라도 동지들이 웃었으면 좋겠어서. 도라도.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야네큰은 꼭 죽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이러니하죠. 안경을 쓰고 벗을 때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반 칼리아예프도 실존 인물이에요. 이게 세르게이 대공을 죽인 실제 사건을 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미지들도 많이 찾아보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러시아 사람들이 안경을 쓰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을 내기 위함과 야네큰은 되게 시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시를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당연히 눈이 나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미지적으로도 제가 그려낸 야네크와 안경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선택을 했던 거였거든요. 쓰고 벗을 때 차이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결행을 하는 순간은 안경이 불편했기 때문에 벗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냥 있을 때는 안경을 쓰는 게 아닐까 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의 시인이었던 야네크가 혁명에 가담한 건 왜일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을 너무 사랑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을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인생을 포기할 만큼 견딜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 세상에 순응하게 살아가는 인물이 아닌 거죠.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거죠, 야네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질문도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스테판에게 멱살을 잡힌 채 중얼거리는 말이 무엇이냐. 사실은 제가 멱살을 잡히는 부분이 우리는 명예 때문에 혁명을 하는 거고 우리가 스스로 죽기를 선택한 것도 명예 때문이야. 그리고 네가 친구와 마주보며 채찍을 치며 버틴 것도 바로 그 명예 때문이야 하면서 스테판이 되게 안타까워하죠. 그 상처를. 그러고 나서 멱살을 잡히고 나서 스테판에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 알아. 네가 겪은 상처 알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우리가 어린 아이들까지 죽이면 우린 그냥 살인자일 뿐이야. 안 돼. 스테판 그건 절대 안 돼. 라는 말을 되뇌이고 있어요. 절대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만약 두 번째 시도에도 어린애들이 타고 있었다면? 이란 질문. 네, 정확히 명확히 나오는 것처럼요. 다음 기회를 노렸을 거예요. 어린아이들 절대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야네크의 사상에 대한 마지노선이었을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도라의 얘기로서도 나오지만 우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인자가 되는 걸 용납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근데 그러면 누구나도 다 살인하고 다니면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대가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은 거죠. 같이 죽는다. 근데 까미의 마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은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작가는. 그렇기 때문에 총독부인과의 수크라토프의 대화에서 말이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야네크도 그걸 알았을 거고. 네. 어쨌든 야네크에게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어린애들이 마지노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기회를 노렸을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좀 저에게도 질문인 부분들이 나와요. 도라가 정의롭지 않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뭐랄까 정말 사랑한다고 너무 사랑하죠. 도라 너무 사랑하죠. 도라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죽으러 가겠어요. 죽으러 갈 수 없잖아요. 죽으러 갈 수 없어요. 진짜 가야 하는데. 근데 도라가 내가 만약 정의롭지 않았다면 넌 나를 사랑했을 거야? 라는 말을 할 때, 그래, 당연하죠. 그 정의롭지 않은 도라는 상상도 해본 적 없고 그렇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너가 정의롭지 않더라도 난 너를 너무 사랑해 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마음은.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죠. 한 번 더 돌려 얘기하죠. 조직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 정의롭지 않은 넌 네가 아니겠지. 회피하고 있어요. 근데 도란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도 사랑해달라고, 나를 한 번만이라도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근데 시간이 다 됐어. 참 그 대사. 근데 시간이 다 됐어. 시간이 다 됐어. 그 6글자로 어떻게 탁 하게 만들까요? 그 대사는 참 사람의 마음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스테판이 저를 안아주거든요. 저한테 일장에서 안기는 걸
거부하고 악수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스테판은 그런 친구니까 마지막 악수를 처음 했을 때 스테판이 안아줬을 때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의 고통을 나누며 함께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우린 다시 만날 거니까 돌아, 잘 있어 하는데 뭐 말하지 않을 것 같으니 갔는데 인사가 틀려 먹었어. 잘 있어가 아니야. 다시 만나자고 해야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래 돌아. 넌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아니야. 넌 정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널 너무 사랑하는 거 내 마음이 들고 그래 다시 만나. 이 나라는 꼭 아름다워질 거야. 또 야네크도 야네크의 방식대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는 거죠. 더 거기에 있으면 정말 살고 싶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독되게 많았던 질문.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왜 나갈 때 성호를 긋느냐 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았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관객분들이 더 상상하시면 재밌을 부분도 많겠지만 그래서 답변을 좀 미루려다가 나중에 공연 끝나고 답변해드리려다가 그래서 이 질문이 너무 많아서 그래 답변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의의 사람들의 야네크를 하는 모든 배우들의 고민 부분일 거예요. 왜 성우를 긋느냐, 왜 신을 믿지 않겠느냐. 당연히 신을 믿었겠죠. 야네크도 신을 믿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는 모두가 신을 믿는 시대였으니까 신을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 당연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러시아는 어떤 독재를 하고 있었고 전제군주제였잖아요. 이 당시에 러시아가 전제군주제라고 하는 거는 법도 없고 뭐 그냥 어떤 한 명의 군주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돼 있는, 독점하게 돼 있는, 독재인 거죠. 독재의 시대였고 그때 당시에 그 군주는 이제 하느님의 대리자다라는 어떤 관념이 박혀 있었던 거죠. 하느님을 다 믿어요. 하느님을 다 믿는데 황제는 하느님의 대리자야.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뒤에 뭐 총독 부인의 대화에 대해서 나오지만 교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황제가 다 가져가요. 왜? 대리자이기 때문에. 황제, 그 대공과 대공비와 총독과 총독 부인과 그 가족들이 다 가져가. 그 유산은. 야네크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주인 하느님이 너희에게 물려준, 우리 모두에게 물려준 유산을 너희들 혼자 독차지하고 우리에게는 마치 그것들을 그래 조금 나눠준다, 우리가 자비를 베푼다 라고만 얘기하지 않냐.
그래서 믿지 않게 됐겠죠. 어느 순간부터. 특히 왜냐면 하느님이 뜻과 하느님은 모두에게 베풀며 살아가라고 하고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총독은 그렇지 않아. 근데 총독은 하느님의 대리자래. 이게 말이 돼? 그럼 난 하느님 믿지 않아 가 됐겠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가장 끈을 놓게 된 것은 이 쓰레기 대공 암살 사건 전에 피해 일요일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러시아 안에. 그것은 러시아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고 그 러시아 국민들을 무차별하게 실제로 어떤 사살을 한 거죠. 거기서 야네크는 원래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 신을 믿지 않았지만 더욱더 믿지 않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쓰레기 대공 사건이 있지만,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린 굶어 죽어가고 노동자와 농민 다 죽어가고 우리가 일해서 번 것들은 다 총독에게 돌아가고, 이건 하느님의 뜻이 아닌데, 그래서 난 그래 신 없어 믿지 않아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왜 나갈 때 성우를 갖고 나가느냐, 그렇게 믿지 않는데 성우를 왜 갑자기 믿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전 두 가지의 생각을 했어요. 야네크도 신을 믿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죽으러 가는 이 순간만큼은 그래, 하느님에게 이 사람들을 제발 좀 지켜주세요. 이 사람들이 제 죽음으로, 총독의 죽음으로 만약 정말 신이 계신다면, 하느님 계신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보겠습니다. 하느님, 이 사람들만큼은 지켜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내가 예전에 믿었던 신에게 마지막 부탁을 한다 의 의미로 성호를 긋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동안 야네가 나갈 때, 성호를 글 때 그 앞에 창문 아래에 있는 의자를 보면서 성호를 긋습니다. 그 의자도 결국은 슈바이처나 누구나 예전 동지였겠죠. 희생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동지겠죠. 그 의자를 보면서 성호를 긋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그 의자 하나에만 하는 거지만 그동안 많이 쌓여있는 그 의자들에 있는 동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동지들에게 나도 따라간다, 나도 곧 가서 만날 거다, 그러니 내가 예전에 믿었던 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처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가 떠난다 라는 의미로 곧 봐요, 곧 만나요 의 의미로 그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그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뭐 이 생각 말고도 관객분들이 보시면서 그렇게도 느끼고 다르게 또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을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야네크는 정의 자체가 절망이야 라는 대사에 동의했을까? 만약 돌아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저는 이 대사를 만약에 제가 돌아가서 얘기했다면 무슨 소리야? 난 너무 사랑해. 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 자체는 나에게 사랑이야. 사랑을 지키기 위함이야. 라고 얘기했을 텐데요. 고문당하고 총독 부인과 만나고 스크라토프를 만나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자신이 흔들리는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절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흔들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독을 죽이기 전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총독을 죽이고 나서 정말 살인자죠. 어떻게 보면 살인자라는 것이 동의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그 사건 이후로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3장 이제 지나갈게요. 총독 부인이 그의 조카도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에 대한 생각. 사실 그렇잖아요. 총독 총독은 죽이고 총독 부인은 죽이고 조카는 살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만 야네크의 어떤 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선을 부정하는 거죠. 정의에 따른 선을 만들었는데 그 선 당연히 사상에 따른 야네크가 만든 선이겠죠. 그 동지들이 만든 선이고, 근데 그 선이 부정당한 듯한 느낌. 총독은 노동자들을 사랑했다. 사랑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린 굶어 죽어갔어. 근데 그 아이들마저 그랬대. 그러면 제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은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다고요. 그 아이들을 지금 나쁘다고 해서 죽여? 아이들은 어른이 되기까지 변할 수 있다고 야네크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려는 거 아는데, 그래, 하지만 난 절대 그럴 일 없어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랬을 거예요. 네. 다음 질문. 도라에게 뻗는 손이 의자에 막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3장과 4장에 넘어가기 전에 이제 브릿지 장면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장면은 야네크의 꿈인 거죠. 야네크가 감옥에서 꾸고 있는 꿈. 감옥인데 난 지금 감옥에 있는데 도라가 있어. 근데 도라가 우리가 함께 불렀던 노래를 불러, 너무 행복하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뛰어놀았던 것처럼 의자들을 옮기면서, 표면적으로 의자를 옮기지만 노는 거죠. 예전에 행복했을 때로 돌아간 거죠. 근데 마지막에 그의 얼굴을 잡으려는 순간 사라지죠. 그리고 의자에 막히죠. 그리고 의자들을 보죠. 아, 감옥이었구나. 그래, 난 뭘 기대했지? 네가 사람을 죽여놓고 도라를 만날 거란 기대를 했나?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아니야, 너 그거 비겁한 거야. 네 목숨 대가로 내놓기로 결정했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제 자신에게 웃음이 나는 거죠. 비웃음이죠, 불웃음. 그리고 꿈이 한 번 더 나오죠.
도라에게 환영이 한번 보이죠. 야네크의 환영이 마지막 장면에 연출님이 만드신 장면인데 저도 그 장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네크의 꿈 그리고 도라의 꿈이 한 번씩 나옵니다. 자, 4장 자신의 정의대로 행동했음에도 총독 부인을 회피하고 떳떳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이유. 우리 모두는 살인자가 되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살인을 할 수 있게 태어난 사람은 없다고요. 근데 야네크는 그래 무서울지도 몰라. 그렇지만 난 해야만 해 해서 사람을 죽였죠. 근데 내가 아무리 내가 정의의 판결에 따라 집행했을 거라고 얘긴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이 생긴 거예요. 나는 사람을 죽인 사람. 난 살인자다. 라는 것이 그 폭탄을 던짐과 동시에 야네크에게 느껴졌겠죠. 변하지 않는 사실이구나. 난 사람을 죽였구나. 그것 때문에 엄청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인 사람의 가족, 부인이 그 살인이 얼마나 살인 일어나고 나서 얼마나 주변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건지, 그리고 거기에 나온 것처럼 시체 머리가 없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야네크 총독분에게 얘기하잖아요. 범죄자가 되는 것보다 더욱더 더럽고 나쁜 것이 있다면 죄를 짓지 않을 선량한 사람에게 죄 짓도록 강요한 짓이야. 똑똑히 봐. 난 진짜 맹세코 사람을 죽일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 야네크는 정말 사람을 죽일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거기에 사람을 죽일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피하게 되는 거죠. 계속 총독 부인을 회피할 수밖에 없죠. 예. 마음 아파. 그렇습니다. 일단 관객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은 이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은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정말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지? 따라하기 힘든 텍스트는 아니에요. 너무나도 명확한 텍스트고 내용은 이해할 수 있게 따라올 수 있는 텍스트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한국 관객들에게, 우리들에게 우리 정서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도 있어요. 당연히. 왜냐면 우리도 아픈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작품의 묘미는 대사 말들인 것 같아요. 말들. 까미가 써놓은 철학적인, 워낙 까미는 철학적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말. 근데 과연 정의란 무엇이고 사랑이란 무엇이고, 정의를 위해 네 목숨을 희생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인가? 에 대한 질문도 있고요. 정말 많아요. 그 내용들이 어려운 거지 내용을 따라가기는 어렵진 않아요. 이 텍스트가. 그래서 여러 번 보면 볼수록 더 찾을 수 있는 것들, 내 질문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텍스트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여러 번 보러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면 볼수록 더 재밌는 작품이다. 근데 저도 압니다. 워낙 힘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이 되신다면, 그 질문들을 한 번 더 느껴보고 싶다면 언제든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또 말씀을 중간에 드리고요. 지금 방송을 들으면서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면 또 올려주시면 제가 짧게나마 또 하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일 우느라 힘들지 않냐고요?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근데
너무 행복해요. 저 정말 제가 언제 정의의 사람들 야네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때 했어. 저도 이 작품을 이제 공부했었으니까 고등학교 때 야네크를 할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느님과 하나님은 왜 혼용하시나요? 아니요, 저희는 하느님으로 통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출님께서 정의의 사람들을 불쌍히 봐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정말 야네크를 불쌍하게 봐도 괜찮을까요? 연출님께서 불쌍하게 봐달라, 불쌍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이라는 말이 이들에게 정말 불쌍하게 그 표면적인 말보다 뭘까,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나중에 정의로운 세상이 올지 모르고 그냥 내 목숨을 끊는 것, 내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전부였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날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아까 피해 이를 얘기했지만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살당한 모든 사람들이 불쌍한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더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 연출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야네크는 알았다고. 살인자라는 사실을 변함없이 바뀔 수 없다는 걸 알았다고요, 야네크도.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사도 거절한 거고요. 아니, 사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수크라토프와 야네크의 대사가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야네크가 한 번 바뀌어요. 바뀌는 순간이 뭐냐면 스크라토프가 야네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특사를 받으면 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뿐만 아니라 네 동지들이 교수대에 끌려가는 거, 만약에 저로 인해서 동지들이 잡혀서 동지들이 죽는 걸 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내가 특사를 받아서 내 동지들이 살 수 있다? 왜냐면 감옥 안에서 모르잖아. 동지들이 체포됐을 수도 있고 동지들이 앞으로 체포될 수도 있고 한데 내가 특사를 받음으로써 사람들이 살 수 있다, 내 동지들이. 그걸 돌아가? 그 순간 고민이 되거든요. 하지만 아니야, 머지않아 동지들 응답이 있을 거다. 그 하나의 변곡점이 아무 말 하지 않는 그 침묵 속에서 야네크의 마음이 동하거든요, 순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사를 청하지 않는 것처럼 내 목숨을 대가로 내놨기 때문에, 살인이 잘못된 일인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까미가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품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작품 준비하면서 매번 다 어렵지만 이 작품은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사가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대사의 말들을 더 잘 살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야네크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저도 정확히 같이 공유하고 싶었고, 그래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원문들 많이 찾아봤고요. 원대본들을. 그래서 이 대본과 저희가 지금 공연하고 있는 대본에서 저는 조금 많은 부분들을 원문에 있는 표현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네. 그런 것들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야네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나 고민 많이 했던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야네크의 사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야네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장 이해하는 것. 이해해야 제가 그 말을 뱉을 수 있으니까요. 네. 말들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뭐 그런 질문들이 생기긴 했어요. 야네크가 인생을 사랑하는데 그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사랑해서일까? 아니면 내 두려움을 감추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 뭐 이런 질문들이 제 안에 생겼었는데 뭐 둘 다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선택하면서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좋았어요. 재밌었고요. 참 어떻게 이런 작품을 썼을까요? 정의의 이름으로 끔찍해. 정말 끔찍한 이름이야. 뭐야? 1분 55초 남음이라고 떴어요. 이게 1시간 되면 꺼지는 건가? 저만 그렇게 뜨나요? 1분 40초 남았다고 뜨네요. 1시간 되면 꺼지나 봐요. 그런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켜야 되나? 그러면 지금 마무리 하겠지만 일단 다시 켜겠습니다. 지금 바로 켤게요.